오늘 여러분께 진짜 뉴스, 그 다음에 분석이 날카로운 뉴스, 그 다음에 나라 걱정만 하는 뉴스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한가 전영욱의 안전 빵빵입니다. 자, 그럼 빵빵하게 우리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트럼프가 좋아했겠어요. 네, 트럼프하고 뭐 35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씨, 남북 사이 철도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좋다면 제가 모조리 할게요. 제가 다 떠맡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부담을 제가 덜어줄 수 있겠지요? 이게 문수로 만수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 해준 적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어제 그걸 보고 난 청와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개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의 스타일대로 하면은 남북 경협 도맡겠다 난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건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합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칩시다. 트럼프 씨, 자, 남북 경협 이걸 카드로 활용하시오. 아, 북한에 대한 협상의 카드를 왜 공개를 합니까? 왜 공개를 해요? 난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자, 할 수도 있다 치자 이겁니다. 그럼 트럼프 씨 이거 활용하시오 라고 했으면은 조용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력 문제를 우리가 논의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인데 자, 이것도 말하고 이것도 말하고 했다는 걸 왜 공개합니까? 그건 협상의 딜을 하기 위한 조건을 다 까버린 겁니다. 패를 까버린 거예요. 그걸 왜 청와대에서 난 공개했는지 난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요. 그건 쉽게 말해서 자기들 지지자들한테 생생 내겠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딜도 아니겠죠. 왜 북한한테 이미 다 이야기해 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다 얘기 끝내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인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에티켓 A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공개해버리면서 생색 다 내겠다는 거예요. 왜? 지지자들한테. 그리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한 민감도를 아직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북 경협하면 모든 국민이 박수 칠 거라고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청와대 분들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기 때문에 야, 남북 경협 북한에 철도 내주고 다 하는 거 국민들 다 찬성할 거야. 전부 동의할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았겠느냐. 저는 어제 발표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착각도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런 뉴스가 우리가 남북 경협을 다 떠맡을 각오가 다 돼 있다. 이렇게 맨 처음에 일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다 되겠다. 이게 일보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저께 그냥 인터넷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문재인 네 돈이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또 우리 국민들로서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언론을 통제를 하면서 제목을 바꿔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남북 지원을 하겠다. 뭐 남북 제재와 더불어서 하겠다. 그다음에 하노이 선언에서는 그게 들어갈 리가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김정은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절대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비핵화는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 한 뒤에 김정은이한테 선물로 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순서를 밟을 것이다.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2000년에 갔을 때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핵을 만들었어요. 또 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도 없고 핵을 만들 능력도 없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뭡니까? 50에서 70기의 핵을 갖고서 저렇게 트럼프하고 뻥을 치면서 회담을 하고 문재인은 돈은 못 갖다 바쳐갖고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절대로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거는 전 기본적으로 몸이 달아서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이 몸이 달아서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 지금으로서는 지지율이 청와대도 분석을 했는데 이거는 간신히 버팅겨주고 있는 지지율인 겁니다. 즉 진영에서 난리를 쳐갖고 버텨주고 있고 또 이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보더라도 아주 요상하게 설문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우파들은 나오면 아예 그거는
답변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단 하나, 대북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아까 이 착각이라고 했는데 저는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거대한 착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즉 대북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남북 경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 경제를 일으키고 경설 경기 일으킨다. 그러니까 토건을 이 남한도 말하자면 쑥대밭을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거에 이어서 북한도 쑥대밭을 만들어서 경기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동력을 삼고 그 다음에 금강산, 그 다음에 이 개성공단 다 이렇게 털어주면서 말하자면은 이 모든 카드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쫙 한정식처럼 차려놓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외교에 있어서 최악의 수고 최하수인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협상에 나가게 됐던 것은 강력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말로 구덩이에서 나온 겁니다. 고개 내밀고 나온 건데 지금 남북 경협 이야기는 결국 대북 제재를 우리가 앞장서 구멍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럼요. 구멍을 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전 유럽 돌아다니면서 대북 제재 완화시켜달라고 했다가 봉변만 당하고. 진짜 봉변이었어요. 봉변이었죠. 그건 정말 모든 수모 다 당했는데 이제 트럼프에게 대북 제재 구멍 내가 앞장서 내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남북 경협 해야 돼. 결국은 해야 됩니다. 결국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북한의 비핵화가 앞에 당면 목표예요. 당면 목표를 몰아가기 위해서는 당면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재를 계속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앞장서서 구멍을 뚫어내겠다. 대북 제재 구멍을 뚫겠다. 제재라는 건 한 번 구멍이 뚫리면요. 두 개 구멍 하나 나면은 두 개 무너지듯이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걸 맞고 나면서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면서 미국도 그래 네가 적당히 알아라 알아서 해라 하면서 비핵화 문제에서 발을 빼버릴 때 자 우리는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핵 있는 평화 북한이 핵 가진 평화 그리고 우리는 돈을 북한한테 쏘아 부어놓고 북한이 그렇다 해서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까? No.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맡긴 돈 가져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조공이라고 생각할지도 그렇죠. 몰라요. 조공이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북 경협 저는 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아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발걸음을 같이 맞춰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국민들의 동의,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요. 아까 홍봉국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핵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기아님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예타 면제겠죠. 이러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세금 문제에 25조를 지난해에 더 거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25조가 즉 말하자면 있기 때문에 이 남북 경협을 아마 이 25조로 그냥 그대로 하려는 게 아마 문재인 정권의 이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트럼프는 얘기도 안 꺼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몸이 달아가지고 우리가 돈 다 낼게요. 이게 뭡니까? 무슨 저기 만용을 부려도 이런 만용이 없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눈이 그냥 시커멓게 들어가가지고 실업자가 120만에다가 이렇게 정말 앞으로 이 국민연금도 다 바닥이 나고 정말 미래가 없는데 지금 북한에다가 25조 뼈 빠지게 정말 가렴 주고 한 세금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친다? 이거는 천일공로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어제 실소를 금치 못했던 게 자, 문재인 대통령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웃었습니다. 자, 왜?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다 깜이다라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야, 아니 솔직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 미국 내에서 어떤 평가 받고 있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가 트럼프가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나 노벨 평화상 좀 추천 좀 해다오 하니까 아베가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추천했어요. 일본 신문에서 농담하냐? 제목이 농담하냐 였습니다. 트럼프를 노벨 평화상 추천을 아베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농담하냐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다라고 아주 또 극찬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근데 아마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알 거예요. 아는데 이제 북한이 좋아하니까 기준은 그겁니다. 북만 본다. 책만 열심히 본다가 아닙니다.
북만 본다. 북을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정신 아닙니다. 솔직히 이런 말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자기 과시욕, 모든 걸 창사꾼적 사고로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탄핵이야 계속 나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행정부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법무부 부장관이요 자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도청하자.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업무 수행력이 없다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그래서 탄핵을 해서 대통령이 밀어내야 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강요들이 그렇게 할 정도의 인물인데 노벨 평화상을 줄만하다고 한다? 난 어제 웃었습니다, 솔직히. 아니 근데 이게 우픈 일이죠. 네. 정말.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 김정은이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하고 같이 받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대선전, 대민 선전을 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하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김정은하고 뭐 제가 받을 그것도 안 됩니다만 누가 김정은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라고 하면 그건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걸 같이 받겠다고 하는 트럼프나 일본 언론은 어저께 제가 NHK라든가 이런 이제 이 뉴스를 이렇게 쫙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창피해가지고 다들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베가 도대체 아베라는 사람은 한 사람의 일본인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일본 정치의 하나의 체면이라든가 상식 이거를 이렇게 다 부수면서 어떻게 저런 식의 경거망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저께 아베는요 일본 언론에서 완전히 짓이겨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나한테 해달라고 했으면 내가 얼른 해줬을 텐데 왜 아베한테 해달라고 했지? 나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유 잘하세요. 네? 연기 잘하세요. 네, 그런데 참 노벨 평화상까지 추천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아무튼 북한에 대해서 대충 하는 거.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금 그건 뭐 서로 공감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뭐 북한 핵 문제 뭐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요, 정말 지금 단계에서 북한을 마지막 몰아붙일 그런 순간인데 우리 대통령 또 대한민국 정부가 거의 구멍을 내고 있고 트럼프는 잘하고 있다. 트럼프는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북한에 대해서요, 우리 돈 안 들인다. 네. 사실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과목을 하나 들었어요. 네. 하버드에 과목을 들었는데 이 교수가 우리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어 주었었지요. 북한에 나선입니까? 나선 여기 했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외교의 진수는 이런 거다. 생색은 다 내면서 그때 비용의 60% 우리가 내고 그 다음에 EU, 일본이 갖다 다 냈습니다. 미국은 중위만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외교는 이런 거다. 우리가 생색은 다 내고 딴 나라 갖다 돈 하는 게 이게 외교다. 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듣고 그냥 수강신청 취소해버리고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사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다시 한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돈 한국에 내라. 근데 말도 하기 전에 낼 수 있을 것 얼마 전이니까 걱정 마이소. 내가 다 내겠습니다. 하고 지금 덤벼든 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바보입니까? 국민들은? 아니 그 돈이 누구 돈이냐고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동안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만 뭐 금괴가 뭐 엄청나게 있으면 모를까. 아니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수르가 돈 쓰는 거 하고 어떻게 만수르 쫓아가겠다고. 지금 문수르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유럽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주변의 사강, 그다음에 다른 나라까지도 함께 경협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각오가 돼 있고 이것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이 핵에 대해서 관리하는 데서의 관례였습니다. 근데 그 돈을 거의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온 거는 나 혼자 다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이런 제정신 아닌 이런 도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외교의 ABC도 모르는 것이거니와 그다음에 작년에 25조 세수를 정말 가렴주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 그렇게 그냥 끝까지 다 긁어가지고 중소기업들 그냥 문 닫게 만들어 가면서 그렇게 거둔 세수 25조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마 남북 경협에 쓸 겁니다. 뭐 철도 놓는데 뭐 7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철도 놓는데 7조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까는데 처음에 7조지요. 그 다음부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긴 겁니다. 300조, 400조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김정은이 통치 30년, 40년 하는데 꽃길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설준지 아니면은 뭐 현뭔지 그런 이상한 여자들 목도리 핸드백 구두 명품 구두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돈 줘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은 절대로 없게 해야 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25조 세수에 대해서 정말 그 바늘 하나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다 저는 검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습니다. 최근에 정말 샅샅이 긁어내고 있죠. 뭐 월급쟁이들의 투명한 봉투 다 긁어내고 있고요. 그럼요. 월급 봉투 다 네. 긁어내고 지금 진짜.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기업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다 돈 긁어내가지고 그 돈 어디에 쓰는 것인지 이건 사실 국민들을 물어야 됩니다.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왜? 세금은 내 돈이니까. 우리 돈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남북 경협 문제는 정말 세밀한 검토하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 주셨지만은 뭐 북한 철도 뭐 7조, 네. 7조뿐만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거기에서는요, 북한 철도를 이제 깔면은 전기 철도를 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기는 누가 대줘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대줘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철도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 자꾸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아니다는 거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나올 때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서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당사자니까요. 자, 북한에 대충 돼서 넘어가면 안 된다. 대충 뭐 이번에 스몰 딜이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뭐 영변에 다 이미 폐기된 그런 원자력 하나 없애고 북한에 뭐 주겠다. 이거 아니라는 우리 정부가 명백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대북 제재 구멍 내니까 트럼프는 모른 척하고 그래. 일단 쇼만 하면 되는 거니까. 트럼프는 쇼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끝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참 책임지지 않은 정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를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요즘. 네. 정말 기가 막힌 정부고 이 정부의 끝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참 험한 꼴을 매번 정권마다 봤습니다. 우리 모두 국민들의 얼굴에 침 뱉기나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번 정권의 경우에 그 험한 꼴이라든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로 그들을 응징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제정신이 아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통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 이러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은 몸이 달아서 아이도 아이페이 막 이랬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케이 I don't rush it 이렇게 하면서 탁 전화 끊으면서 아마 씩 웃으면서 얘 도르네야 이랬을 겁니다. 정말 돌은 통화를 한 겁니다. 이 나라를 거덜낸 통화를 한 겁니다. 이 남북 경협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책임지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저희 이 안전빵빵에서도 이거는 정말 그 국민 행동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네. 중앙님께서 네. 누구 노래입니까? 너무합니다라는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난다라고 김수희 노래예요. 김수희 씨의 너무합니다라는 가사 네. 생각난다고 했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했습니다. 네. 이건 너무합니다. 네. 정말 김강용 씨가 정책의 연속성이 없는 정말 각 정권의 업적살기 이러는데 이 정권은 아마도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 이 연방제라는 이름 아래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 저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넘어서고 그다음에 이걸 막아야 될 것인가 이제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 1160분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봉부님 전 세계에서 세금 종류 많기로는 우리나라가 5손가락 안에 들고요. 간접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이 미소누님께서 그렇습니다. 7조면은 1,000만 원씩 1인당 40만 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돈. 와, 25조입니다, 여러분. 25조. 근데 25조 뿐이겠습니까? 네.
엠마님 말씀 정말 옳아요. 우리 애들 평생 세금 바쳐서 정말 기빨려가지고 좌파 기득 세력들에게 먹여 살리게 할 수는 없다. 저도 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